무기 하나 없이 총성 한 발 없이 거대 국가의 첨단 산업을 단 30일 만에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 경제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은 미사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소재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와 증권가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일본이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의 수도꼭지를 잠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나 기업의 공식적인 수출 금지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내 일본 경제안보 담당상이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일 간의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 시점에 맞춰 중국 내 일본 기업들의 공급 중단설이 퍼진 것입니다.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엔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큽니다. 만약 이 소문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그야말로 급소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위기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웰스 인사이트에서는 이 조용한 전쟁이 어떻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막대한 부의 이동을 가져다 줄지 그 내막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액체가 무엇이길래 중국 전체가 벌벌 떠는 걸까요?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만 이 쌀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액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서 웨이퍼 위에 바르는 얇은 막인데, 쉽게 말해 필름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필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어도 사진을 찍을 수 없듯이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수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은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소재 분야에서 일본의 지배력이 그야말로 절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무려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SMIC조차 첨단 공정 소재의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국산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 소재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유효 기간이 극도로 짧습니다. 쌀이나 석유처럼 창고에 오랫동안 쌓아두고 비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일본에서 오는 배가 끊기면 중국 공장은 한 달, 아니 길어야 몇 주 안에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과거에도 일본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을 때 SMIC 가동률이 순식간에 20%나 급락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쥐고 있는 무서운 비대칭 전력의 실체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의 반응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의 공급 중단 소문이 돌자마자 중국 내 SNS와 증시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특히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SME과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기업들은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첨단 포토레지스트의 90% 이상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에 공급망이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이 멈추는 것을 넘어 시장 진입 타이밍 자체를 영영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일부 웨이퍼 공장이 한 달 안에 멈출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줄도산의 공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려던 찰나의 가장 아픈 급소를 맞은 셈입니다. 과거 일본의 공급이 잠시 지연되었을 때 SMIC의 생산 효율이 20%나 급락했던 전례를 기억하는 투자자들에게 이번 루머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실체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위기에 빠질수록 한국의 반도체 요새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국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그 이후 일본 소재 기업들은 한국 내 생산 비중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현재 도쿄 오카공업은 인천 송도에서 이미 제품을 생산 중이며, JSR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충북 청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화학 같은 주요 소부장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과 한국의 공급망은 지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욱 밀착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의 공급망은 점점 멀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내 생산 시설이나 한국을 거친 일본산 소재를 통해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합니다.
동진 세미캠 등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 성과까지 더해지며 한국은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겨 글로벌 공급이 감소하면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은 가격 상승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위기가 만들어낸 부의 대이동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 봅시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릅니다. 만약 중국 내 웨이퍼 공장이 소재 부족으로 한 달 안에 가동을 멈춘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량은 일시적으로 급감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과 DRAM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발 생산 차질은 곧바로 글로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미 디램 가격이 상승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의 발이 묶인다면 한국 기업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과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겪는 고통이 역설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기 침체나 미중 갈등 같은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의 공급망 지형돼서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효율성을 중시하던 자유무역의 시대를 지나 믿을 수 있는 우방국끼리만 공급망을 연결하는 경제 블록화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국 역시 이 기회를 활용하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당장의 주가 등락이 아닙니다. 누가 이 복잡한 소재 전쟁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는 자만이 다가올 부에 대이동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